예,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오늘 2부에서는 지금 예산안 심의 중인데 예산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예산 재정 전문가 조일출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주 예산정책연대 상임대표. 파주에서 지금 정치활동하고 계신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 총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 예산 재정 전문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짧게 어떻게 본인이 예산 정책 전문가가 되셨는지 이력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정당 또 학계 등에서 정책과 어떤 실무 경험을 많이 했고요.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정부회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정부회계.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또 애청자님들한테 지금 예산안 심의가 시작이 됐나요? 시작됐습니다. 예. 예. 예산안은 처리가 원래 올해 안에 끝나게 항상 돼 있는 거죠, 법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지킨 적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예, 아무튼 제대로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또 결산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나라가 건강한데 예. 오늘 한번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지금 두 번째 내놓은 예산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두 작년에는 번째입니다.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의 경우도 사실은 639조였거든요. 예. 총 예산 재정 지출액이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지금 657조로 작년에 비해서 2.8%가 증액됐습니다. 예. 그런데 IMF에서 우리 23년에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이 지금 3.4%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하는 지금 예산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예산 증액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이너스로 예산 편성을 했을까요? 우리 추경호 기재부가 예. 소위 말해서 국가 채무 비율, 재정 건전성, 이 숫자 맞추기 노름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IMF가 41개국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성장률을 지표를 올 10월 말에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우는 22년하고 23년에 물가 상승률 두 개를 합한 게 8.5%거든요. 근데 41개국 평균은 13.6%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두 개의 연도를 지금 합한 거거든요. 22년, 23년 거.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또 봤거든요. 대한민국이 22년하고 23년 걸 두 개를 합한 걸 보니까 4.1%였습니다. 근데 41개국 평균은 5.9%였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물가 상승률은 다른 상대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못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호 기재부는 긴축재정, 쉽게 말하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돈을 지금 꽉 가두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와서 시정연설에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정부 재정 지출 비율이 38.1%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민생이 어렵고 그러면 사실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추경호 기재부는 국가 채무 비율과 재정 건전성, 숫자 맞추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는 줄은 저도 이제 짐작이 갑니다.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퍼주기 정권이었니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포퓰리즘 정부였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퍼주기 안 한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건전하게 가져갈 거다. 심지어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뭐 탄핵할 테면 해라. 누가 그거 가지고 탄핵하자고 한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탄핵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런데 포퓰리즘 정부라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포퓰리즘은 하나도 없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성장 동력인 R&D하고 교육 예산, 그리고 또 우리 군 사병들의 기본적인 복지인 생일 때 쓸 수 있는 우리 케이크비 아니면 또 효도, 휴가비, 그리고 이발비 이런 예산들은 절대적으로 다 감액시켜버리고 권력기관들의 소위 말한 특활비나 업추비는 이런 막대한 양의 지금 증액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우리 대통령, 우리 애교 부분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또 나간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오늘도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비행기도 바꾸지?
미국 예. 대통령 것보다 더 좋은 걸로 그렇게 많이 다니려면은 오히려 더 좋은 비행기가 필요하겠더만. 예. 그러면은요, 우리 조 박사님이 이렇게 쭉 보셨을 때 내년도 예산안 이렇게 우리들이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뭘로 꼽으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가 성장 동력의 예산을 절대적으로 다 감액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장 동력의 예산을. 예, 그 대표적인 게 R&D하고 교육입니다. R&D 예산은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16.6%를 깎아버렸고요. 그리고 교육 예산은 6.9%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통령 순방과 관련된 외교는 무려 27%를 지금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27%나요? 예, 그는 외교 관련 예산만 그러면 먼저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외교부 총 예산이 3조 2,500억에서 4조 1,300억. 예. 8,800억이나 증가가 됐네요. 전년도 비해서 27%나 증액된 겁니다. 예. 이렇게 27% 증액되는 건 세 번째 도표입니다. 지금 그 표 말고요. 예. 예. 다음 도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이거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예. 들어보죠. 그러니까 올해 24년에 외교부 지금 일반회계 총 예산이 4조 1,300억 원이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무려 8,800억 원, 27%나 증가됐습니다. R&D 예산은 16.6%를 깎아버리고 교육 예산도 6.9%를 지금 깎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렇게 27%가 증액된 건 역대 최고일 겁니다. 아니, 건전 재정한다면서 본인 나가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은 절대적으로 감액시키고 권력기관이나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은 절대적으로 지금 증액시켰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산 외교 관련해서 뭐가 늘어났습니까? 예, 좀 다시 한번 표를 좀 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교부에 예산서를 직접 보고 지금 찾아낸 겁니다. 예. 예. 그동안에 지금 논란이 됐었던 게 올해 정상 외교 항목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게 올해 249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ABB가 329억 원 들어가서 역대 최고로 578억 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만 해도 역대 최대인데. 그렇죠. 근데 정상 외교 항목이 작년에 비해서 271억 원으로 지금 23억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2번 예. 이게 좀 심각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 이 관련한 외교인데 무려 올해가 425억 원으로 346억 원이 지금 증가됐거든요. 예. 근데 올해 지금 347억 원이 아프리카 정상 외교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예, 24년에. 예. 그리고 재단에 출연한 게 45억 원, 그리고 교류협력 강화로 지금 33억 원에서 총 그러니까 425억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겠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상당히 지금 심도 있게 우리 민주당 입장이나 국민들이 눈에 좀 쌍불을 켜고 좀 봐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많이 힘을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워낙 이게 그 내부적인 거는 뭐 기밀에 붙이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그래도 지금까지 뭔가 뭐 현재 명분이 있어야죠. 우리가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를 진작부터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어떤 외교적인 전략이 보입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 외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은 왜 그쪽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밝혀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외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돈을 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계부도 쓰는 데가 있고 들어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영업사원 1호를 자임하면서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뛰겠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 거기까지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벌어 들여와야죠.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은 수지를 맞춰봤습니까? 가서 쓴 거하고 벌어 들어온 거하고?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죠. 대통령이 외교 순방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성과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 벌어오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건희 씨는 유럽 가서 폴란드 가서 명품 샵에 가서 또 언론에 이렇게 발각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리투아니아. 예,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본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뻥뻥 쓰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통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업사원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적당히 써야 되고
또 제대로 이제 벌어 들여와야지. 나 영업으로 나간다고 뷔페에서 가서 호화롭게 먹고 사우나 가서 맨날 놀다가 뭐 팔았냐 때 손톱깎이 하나 팔아왔다고 그러면 그거 영업사원 그냥 두면 되겠어요? 잘라버려야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아주 심도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첫 번째 우리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국가기관.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제가 우리 국가기관이 예산서에 반영된 국가기관이 우리 총 61개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예. 국가기관이라 하면 모든 부처 다 포함한 겁니까? 맞습니다. 네. 부처 다 포함해서 61개 기관입니다. 예. 그 위원회까지 다 포함해서요. 뭐 선관이든 뭐든 간에요. 네. 총 61개 기관이 있는데요. 이 61개 기관에 24년에 소위 말하는 5대 불투명 예산, 업추비라든가 특활비, 예. 그리고 안보비, 직무수행경비, 정보와 안보비 이 5대 항목에 대한 예산 총액을 한번 봤더니요. 표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2조 4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이것도 올해보다 더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R&D는 깎으면서 올해에 특수활동비는 늘린다. 755억 원이나 지금 증가됐습니다. 아니 특활비는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염치가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 표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직무수행 경비가 바로 대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특활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 이 두 가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 특정 업무 경비에 포함된 게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음. 직무수행 경비의 90%가 특정 업무 경비거든요. 특정 대부분. 업무가 뭡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이게 보면 특별한 목적 없이 그 조직의 기밀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뭐 어디다 쓰는지 그러면 알 수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금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제대로- 잉크가 휘발돼 버렸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올리면은 다 통과가 됩니까? 그동안 아쉽게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제대로 못했던 게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어떻게 예.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개선이 되려면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예결위가 지금 임시 비상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반드시 상설화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예. 상사화하고 예, 그리고 들여다볼 것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수활동비 대폭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밝혀낸 건 제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아하, 예. 제가 이거 들여다보면서 예산서를 제가 직접 코딩을 해서 지금 숫자를 전부 다 지금 뽑아낸 것입니다. 아, 그래서- 불투명 경비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안보비, 정보보안비 이런 것은 정확하게 세목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니까 불투명으로 분류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불투명 경비에 안보비는 뭐고 정보보안비는 뭡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명칭이 지금 안보비하고 정보안보비가 있는데요. 보안이나 안보나? 이 안보비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정원만 지금 있습니다. 아, 그럼 안보비는 국정원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안보비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국정원 안보비로 지금 통합해서 이렇게 하나로만 쓰고 있는 것이죠. 안보비는 안 보이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추측컨대 이 안보비가 국정원의 경우가 올해 지금 393억 원이 전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존에 기무사하고 사이버 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데하고 주로 관련된 예산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방이라든지 예. 보안상 또 국가안보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 원칙은 가급적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안 보이는 것, 음험한 것 이런 것이 많은 것 그건 비정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표 두 번째를 보고 예. 조금만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7대 권력기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건 대한민국 그러니까 61개 총 국가기관을 지금 뭐 업추비 등 불투명 예산 항목을 지금 말씀드렸던 예. 겁니다. 그게 2조 4천억 원이나 됐던 거고요. 그리고 7대 권력기관만 좀 집중해서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2조 4천억 중에서 7대 권력기관의 업추비 등이 2조 400억 원으로 85%를 전부네. 차지했습니다. 85%. 거의 다입니다. 권력기관 쪽에 다 몰아줬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24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민낯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처음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327억 원입니다.
예, 전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 재미난 게 지금 법무부인데요. 예. 법무부의 예산이 뒤에 보면 정보안보비라는 게 있습니다. 42억 원. 예. 이게 처음으로 지금 법무부에 처음 우리- 편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42억 원이 지금 편성된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정보안보비가 따로 그렇습니다. 있다는 겁니까? 특수활동비를 전년에 비해서 지금 150억 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28억 원을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렇더니 모르는 분들은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감액시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봤더니 정보안보비를 그 배인 42억 원을 지금 잠깐만, 증액시켜놓은 표가 것입니다. 조금 일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을 때는 정보보안비라고 그랬거든요. 예. 안보비가 있고 정보보안비가 있는데 이건 정보안보비입니까? 정보보안비입니까? 이 명칭은 정확히 말씀 정보보안비입니다. 정보보안비로 바꿉시다. 그렇습니다. 예, 정보보안비. 안보비하고 정보보안비. 예, 예. 근데 정보보안비가 42억이 없던 것이 새로 편성이 됐다. 그렇습니다.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도 이제 소위 말하는 불특정 항목인 것입니다. 물론 관련된 영수증이나 이런 걸 제대로 공개하지 않겠죠. 뭐 없었던 것이 생겼을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죠. 뭐 법무부 장관이 실세 장관이라서 그냥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조금 뭐 증감은 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정보보안비가 42억이 새로 편성이 됐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어디에 쓰겠다고 얘기는 해야죠. 이런 부분 항목 자체가 우리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그 구체적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지금 개선시켜야 될 문제점들인 것이죠. 불투명 경비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 박사님 이거를 추출을 해내신 거네요. 물론 이 항목들이 예산서가 이제 수천 페이지 다음에 굉장히 많거든요. 10,000페이지도 넘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항목별로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전문가 아니면 이렇게 못 사실 찾아내죠.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결산하거나 감사할 때는 어떻게 들여다볼 수 이 있습니까? 부분들 이제 숫자 맞추기로 썼다고 하지만 세부 내역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안 되죠, 세금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불투명 예산은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없애고 줄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는데, 예.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조 박사님 모시고 예산 들여다보니까 참 많이 배우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예산안 쭉 처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궁금할 때 좀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아이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국민분들한테도 알려드리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국민들은 일단 숫자가 나오면 저부터도 이제 좀 어려우니까 멀리하게 되고 또 이제 좀 믿는 것도 있죠. 정부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 뽑아놨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물러나 있는데 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병폐가 발생된 이유는 기재부의 독점적인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검찰이 세계 유례가 없이 기소권, 수사권, 공소유지권 세 가지를 지금 모두 가지고 있어서 지금 병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가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권, 재정권, 재정정책과 관련된 재정권. 세 번째는 경제권, 경제정책권.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또 유례가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렇게 안 합니까? 미국의 경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산권은 백악관에가 있고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재무부는 재정권하고 경제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기관 내에서도 권력기관을 견제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기획예산처입니다. 예. 그때는 예산권이 기획예산처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2008년 2월에 그걸 합쳐버려서 지금의 기획재정부 거대 공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이렇게 갈라져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합쳤군요. IMF 초래한 게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 재정경제원, 예. 지금의 기재부와 동일하거든요. 명칭만 틀린데 그 재정경제원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나라를 팔아먹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김대중 정부 때 고쳤던 것이죠. 기획예산처를 만들어서. 예. 근데 그걸 이명박 정부가 원상복귀 시켜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재부 반드시 예산권을 별도 독립부처를 만들어서 분리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까? 항상. 이것이죠. 과연 우리 민생을 위해서 예산이 주로 쓰여져 있나 안 써 있나, 그리고 권력기관 위주로 예산이 돌아가고 있나 안 돌아가고 있나,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성장동력 예산 없고, 우리 청소년 예산, 소위 말해 우리 사병들 예산, 소위 민생 예산을 지금 다 깎아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 우리 외교 예산이라든가 권력기관 예산은 절대적으로 지금 증액을 시켜버린 것이죠. 어떻게 외교부 예산은 27%나 증액을 시킵니까?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산 전문가로서 민주당에게 좀 조언이나 충고를 하고 싶다면은 이번 예산안 심의할 때 어떤 점을 좀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예. 우리가 국가재정법상 예산 심의 의결을 다음 회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 30일, 12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이 차가운 예산을 어떻게 따뜻한 예산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사실 우리 민주당 예결위 분들이 날밤을 까고 안 주무시고 밝혀내야만 아시는 거죠. 따뜻한 예산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전문가로서 뽑은 것 중에서 민주당한테 너네들 이런 것 좀 확실히 들여다봐야 돼 한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오늘 제가 다 지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대통령 순방 예산인데 특히 아프리카 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상 제가 오늘 설명을 시간 관계에서 못 드렸지만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만 누구도 지금 말씀 못 드렸는데 김건희 관련한 예산 부분들. 그거는 제가 오늘 자료는 준비해 왔는데 지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예. 저희가 그 준비되면 알려주십시오. 예. 김건희 관련 예산도 지금 좀 준비해 들여다보고. 왔는데 지금 시간상 지금 말씀 못 드렸던 저희가 또 이제 것입니다. 경제 분석이 이어져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조 박사님 모시고 예산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예산안 하면은 항상 숫자 때문에 머리 아픈데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쉽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예산 전문가 처음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다음에 이것 답변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이은주 님이 조일출 대표님 정책연대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중앙이나 지방 정부의 예산 책정과 집행에 분석과 감시를 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할 텐데요. 예. 정책연대가 가진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그 뜻을 펼치고 발휘하는 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애청자님 수준 높죠? 예, 굉장히 높으신데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이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도 한라사님, 따뜻한 예산 참 좋은 말입니다. 뭉클합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 예산 재정 전문가 조일출 박사님 모시고 어떤 예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내년도 예산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조만간 곧바로 다시 한번 모셔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지. 민주주의의 기준은 납세의식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 지금 대통령 월급 받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자기 돈 1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 제대로 쓰는지 봐야 합니다. 그 납세의식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 예산 문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정어리 때 예산 문제 더 많은 관심 갖도록 합시다. 조일출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박시동의 경제분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